안녕하세요. 조용한 부자의 비밀입니다. 똑같은 연봉 5천만 원, 똑같은 결혼 시기, 똑같이 아이 둘. 그런데 10년 후, 한 명은 자산 3억에 아파트 한 채, 다른 한 명은 빚 8천만 원에 월세 전전.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결혼하면 돈이 많이 든다고, 아이 키우는데 돈이 엄청나게 든다고. 그래서 결혼은 경제적 부담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진실은 이겁니다. 똑같이 결혼을 하고 똑같이 아이를 키우는데 어떤 남자는 결혼 후 더 부자가 되고 어떤 남자는 결혼 후 점점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은 결혼 후 부자가 되는 남자와 가난해지는 남자,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를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첫 번째 차이는 바로 돈에 대한 대화입니다. 가난해지는 남자는 배우자와 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돈 이야기를 회피하죠. 불편하고 때로는 부부싸움으로 번질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자 알아서 쓰고 각자 알아서 관리합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한 달에 얼마가 나가는지 모릅니다. 어디에 돈이 새는지 모르죠. 목표가 없으니 저축도 들쭉날쭉합니다. 배우자는 남편이 얼마를 버는지 얼마를 모으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남편 역시 아내가 어디에 얼마를 쓰는지 정확히 모르고요. 이런 상태가 10년, 20년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가정을 보면 매달 평균 7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가 그냥 증발해버립니다. 배달 음식, 커피, 택시비, 구독료, 충동구매 이런 것들이 쌓이면 연간 1,000만 원이 넘게 새나가는 거예요. 10년이면 1억입니다. 본인들도 모르게 말이죠. 반면 부자가 되는 남자는 다릅니다. 그들은 배우자와 정기적으로 돈 이야기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짧게는 30분이라도 시간을 내서 함께 가계부를 보죠. 이번 달 지출을 확인하고 다음 달 계획을 세웁니다. 싸우는 게 아니라 함께 전략을 짜는 겁니다. 그들은 부부를 하나의 팀으로 봅니다. 경제적 목표를 공유하고 함께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죠. 5년 후 집을 사겠다는 목표가 있다면 둘 다 그 목표를 알고 있고 둘 다 그 목표를 위해 노력합니다. 돈에 대해 투명하게 대화하는 부부는 결혼 생활에서도 만족도가 높습니다. 재정적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신뢰가 쌓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 차이는 시간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가난해지는 남자는 결혼 후 자신의 시간을 완전히 포기해버립니다. 퇴근 후엔 무조건 집에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주말에 친구를 만나거나 자기 개발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에 죄책감을 느낍니다. 가장인데 놀러 다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아이를 봐야 하는데 공부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퇴근 후엔 소파에 누워 핸드폰만 봅니다.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 온라인 커뮤니티. 하루에 평균 3시간씩 아무 생산성 없이 시간을 보내죠. 주말엔 TV만 봅니다. 자기 개발은 나중으로 미룹니다. 그렇게 5년, 10년이 흐르고 나면 직장에서도 경쟁력을 잃어버립니다. 연봉은 정체되고 새로운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는 남자는 다릅니다. 그들은 결혼 후에도 자신에게 투자하는 시간을 확보하죠. 물론 독신 때보다는 줄어들지만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배우자와 협의해서 일주일에 2-3번 저녁 1-2시간을 자기 개발했습니다. 책을 읽거나 온라인 강의를 듣거나 부업을 준비합니다. 주말 아침 일찍 일어나 운동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인사이트를 얻죠. 그들은 가정과 자기 개발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오히려 내가 성장해야 가정도 더 풍요로워진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배우자도 이를 지지합니다. 남편이 성장하면 가정의 수입이 늘어난다는 걸 배우자도 알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10년 후 어떻게 될까요? 직장에서 승진하거나 더 좋은 기회를 잡거나 부업이 본업이 되기도 합니다. 결혼이 성장을 멈추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책임감 있게 성장하게 만든 거죠. 세 번째 차이는 소비 패턴입니다. 가난해지는 남자는 결혼 후 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걸 사주죠. 200만 원짜리 유모차, 한 달에 40만 원씩 나가는 장난감 구독, 50만 원짜리 명품 아기옷, 150만 원짜리 영어 유치원. 배우자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결혼 전에는 데이트도 많이 하고 선물도 많이 했는데 결혼 후에는 그러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명절이나 기념일마다 백화점에서 100만 원 넘는 선물을 삽니다. 죄책감을 돈으로 해소하려는 거예요. 본인도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가정을 위해 희생한다는 생각이 들면서 본인에게 보상을 해주고 싶어지죠. 그래서 갑자기 골프를 시작하거나 수입차로 바꾸거나 명품 시계를 삽니다. 나도 이 정도는 가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서요. 이렇게 지출이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수입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지출이 늘어나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저축은 줄어들고 신용카드 대금은 늘어나고 결국 마이너스 통장을 쓰기 시작하죠. 부자가 되는 남자는 소비 패턴이 확실히 다릅니다. 그들은 결혼 후에도 소비 기준이 명확합니다.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하죠.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사주지만 과시용 소비는 하지 않습니다. 아이는 200만 원짜리 유모차보다 부모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싼 선물보다는 함께하는 시간에 투자하죠. 기념일마다 30만 원짜리 레스토랑에 가는 대신 집에서 함께 요리하고 2만 원짜리 와인을 마십니다. 비용은 10분의 1이지만 추억은 10배가 되죠. 본인의 소비도 통제합니다. 스트레스 해소를 쇼핑으로 하지 않습니다.
대신 운동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죠. 돈을 쓰는 게 아니라 투자하는 겁니다. 이런 소비 습관은 10년, 20년 후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비슷한 연봉 3,600만 원을 받는 두 남자가 있다면 한 명은 마이너스 통장과 신용카드 빚에 시달리고 하나는 아파트 한 채와 주식 계좌에 1억 원을 모아놓습니다. 차이는 소비 패턴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번째 차이는 수입원에 대한 생각입니다. 가난해지는 남자는 월급만 믿습니다. 회사에 다니면서 받는 월급이 유일한 수입원이죠. 월급이 오르길 기다리고 승진하길 기다립니다.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부업이나 투자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에요. 시간이 없다고, 위험하다고, 나중에 여유 생기면 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나중은 절대 오지 않죠. 그러다 40대가 되면 위기가 찾아옵니다. 회사에서의 성장은 한계에 부딪히고 월급은 연 3% 정도 오르다가 정체됩니다. 하지만 지출은 계속 늘어나죠. 아이들 학원비 월 150만 원, 집 대출이자 월 80만 원, 부모님 병원비 월 50만 원, 월급 300만 원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부자가 되는 남자는 처음부터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월급을 시작점으로 봅니다. 월급은 기본이고 거기에 추가 수입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결혼 초기부터 작게라도 시작합니다. 퇴근 후 한두 시간, 주말에 몇 시간을 내서 부업을 합니다. 프리랜싱이든 블로그든 유튜브든 온라인 쇼핑몰이든 뭐든 시작하죠. 처음엔 한 달에 30만 원, 50만 원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노하우가 쌓이고 수입이 늘어나죠. 어떤 경우엔 본업 월급보다 더 벌게 됩니다. 그들은 투자도 일찍 시작합니다. 월급의 20%를 주식, 부동산, 펀드에 투자하죠. 월급 400만 원이면 80만 원씩. 처음엔 공부하느라 시행착오도 겪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복리의 힘을 경험합니다. 40대가 되면 두 남자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 명은 월급 300만 원 하나로 빠듯하게 살고 한 명은 본업 300만 원에 부업 100만 원, 월 200만 원 배당금까지 총 600만 원을 벌며 여유롭게 삽니다. 이 수치들이 비현실적으로 들리시나요?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조용히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모두 이 단계를 거쳤습니다. 10년은 생각보다 긴 시간이고 복리의 힘은 무섭거든요. 차이는 10년 전, 20년 전에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서 갈리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차이는 가정에 대한 관점입니다. 가난해지는 남자는 가정을 부담으로 봅니다. 결혼 전에는 자유로웠는데 결혼 후에는 책임이 생겼다고 생각하죠. 아내와 아이를 먹여 살려야 한다는 부담감에 짓눌립니다. 그래서 피곤해하고 짜증을 내고 때로는 도망치고 싶어합니다. 이런 마음은 배우자에게도 전달되기 마련입니다. 배우자는 남편이 자신과 아이를 짐으로 생각한다는 걸 느끼죠. 그래서 미안해하고 눈치를 봅니다. 부부관계는 점점 나빠지고 집안 분위기도 어두워집니다. 이런 환경에서 좋은 결정이 나올 수 없어요. 스트레스로 충동적인 소비를 하고 투자 판단도 흐려지고 경력 관리도 소홀해지죠. 부자가 되는 남자는 가정을 자산으로 봅니다. 배우자는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함께 목표를 세우고 함께 노력하고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죠. 아이는 투자 대상이 아니라 인생에 의미를 주는 존재입니다. 그들은 가정이 있기에 더 열심히 일합니다. 하지만 의무감이 아니라 동기부여로 작용하죠.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좋은 삶을 살고 싶어서 노력합니다. 배우자도 이를 느낍니다. 그래서 남편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함께 노력하죠. 남편이 자기 개발할 시간을 만들어주고 새로운 도전을 격려하고 실패해도 위로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긍정적인 순환이 일어납니다. 남편은 더 성장하고 수입이 늘어나고 가정은 더 행복해지죠. 행복한 가정에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더 과감한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가정을 어떻게 보느냐가 경제적 성공을 좌우하는 겁니다. 결혼 후 부자가 되는 남자와 가난해지는 남자의 차이는 환경이 아닙니다. 연봉이 아니에요. 운도 아닙니다. 차이는 마인드셋입니다. 배우자와 돈에 대해 이야기하는가, 자기 개발 시간을 확보하는가, 소비를 통제하는가, 추가 수입원을 만드는가, 가정을 자산으로 보는가. 이 다섯 가지가 10년, 20년 후의 경제적 상황을 결정하는 거죠. 지금 당신은 어느 쪽에 가까운가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배우자와 돈에 대해 이야기해보세요. 오늘부터 1시간이라도 자기 개발에 투자해보세요. 오늘부터 소비를 점검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10년 후 당신의 통장 잔고는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결혼은 경제적 부담이 아닙니다. 결혼은 함께 부자가 되는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들을만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